네,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.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해 보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FOMC입니다. 이제 FOMC 시장의 관심은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제 베이비 스텝은 뭐 당연히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는 가운데 결국에 이제 금리 동결 시점이 언제 나냐가 가장 이슈일 것 같아요.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예, 이게 지난해 3월 이후에 이제 10번째 금리 인상에 해당을 하게 되고, 말씀 주셨던 것처럼 25bp 인상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. 정책 금리가 이제 동결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직간접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상당히 신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그 핵심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물가 여건, 인플레 여건이 아직은 좀 그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결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좀 변경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은 남겨두겠지만 상당히 조금 약한 어조로 얘기를 할 것 같고 이제까지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누적된 금리 인상 과정에 대한 경제 영향이 어떨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그 시장 시그널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시장은 FOMC 이전의 어떤 불확실성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지금 미국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연말에 한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2번 내지 3번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FOMC 회의 이후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이 계속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관건은 이번 FOMC 회의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은행 위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미국 은행 위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다소 어느 정도의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를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FOMC 3월달 FOMC 의사록에서 연말경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는 어떤 코멘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경에 예상이 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한번 이 4일 새벽에 열리는 FOMC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은 뭐 다른 이슈보다도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일단 부채 한도 증액 이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의회 승인이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.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한도 증액을 해주긴 할 텐데 한도 증액을 해줄 경우에는 지출 조정, 그러니까 예산 조정을 좀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매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부채 한도가 이제 도달했을 때마다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골 이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자체의 어떤 변동성 자체는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재무부 장관, 그 옐런 장관 의견으로는 6월 초 정도면 지금 재무부 자금으로 쓰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고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CDS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그 국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보험을 이제 들어놓는 게 이제 CDS 스프레드고 일종의 어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그 기존의 미국 CDS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5년물 기준으로 한 20bp 정도였는데 최근엔 이게 70bp를 넘어섰고 한국하고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약간 높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고 1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4월 말 전까지는 급락을 했다가 그러니까 부채 한도 그 협상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1개월물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쪽 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4월 말 이후에
최근 다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부채 한도 이슈에 이제 그 1개월물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라는 얘기고요. 이렇게 그 1개월물 가격이랑 CDS 스프레드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그 걸로 봐서는 요번 그 한도 협상에 대한 시장 우려가 상당히 크다. 라는 부분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예.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아무래도 6월 초까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예. 계속 이슈는 남는 게 아니라 6월 초가 지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의 어떤 단기 연장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최악의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것보다 좀 단기적인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.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고요. 이번 주에 애플도 예정돼 있는데 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?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, 뭐 국내 시장들 영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일단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퀄컴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. 예. 그리고 모레 새벽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애플이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발표를 하게 되고 예. 미국 주요 기업들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되게 됩니다. 현재까지 S&P 500 기업의 한 그 65%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. 예.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70% 가량의 실적 발표를 좀 마쳤습니다. 어닝 시즌 직전에 S&P 500 기업의 EPS 그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8%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그 마이너스 8% 정도는 그 지난 분기가 마이너스 한 4%였기 때문에 예. 좀 더 악화되는 그리고 2개분기 연속 역성장 좀 부진한 어떤 그 예상치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을 상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비율이 거의 80%가 육박하는 5개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. 어닝 시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 S&P 500 기업의 EPS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.5까지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. 예. 따라서 일단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어닝 시즌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다소는 내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예. 실적 전망치보다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. 예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애플이 향후 IT 수요에 대해서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지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. 이제 5월 전략 좀 어떻게 짤지 궁금합니다. 보통 이제 세린메이라는 말이 맞습니다.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주식을 담아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. 예.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일단 그 세린메이 5월에 주식을 팔아라라는 이제 격언인데 예. 뭐 올해처럼 세린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만큼 시장 우려가 좀 많았었고 보통 예. 이렇게 우려감이 많으면 선반영 또는 조금 약간 빈수레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세린메이가 뭐 적중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내일 예. 새벽에 FOMC 그리고 실적 발표 이제 종반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예. 예상 수준 정도로 이런 어떤 이슈들이 결론을 맺어질 수가 있다면 시장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S&P 500 지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추가 상승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뭐 성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태여 여기서 성급하게 매도를 시장을 빠져나올 필요성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